여러분 반갑습니다. 빅생TV 스타 강사 코너에서 영혼의 여행과 진화,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빅생TV의 빅버드입니다. 오늘 강의가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입니다.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큰 주제는 영혼의 여행과 진화, 그리고 인간의 의식과 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주제가 나온 이유를 여러분들은 유추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영혼의 여행과 진화는 영혼이 생명체의 몸을 입고 감각, 감정, 의식을 느끼고 체험하는 물질 여행의 과정입니다.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의 외투는 광물, 식물, 동물, 인간이 있습니다. 이들 중 진화한 영혼들이 입는 외투가 인간인 것이고 호모사피엔스는 현재까지의 인류 중 가장 진화한 인종이라고 할 수 있죠. 호모사피엔스가 가장 진화한 인종이라는 의미는 영혼이 인간의 몸을 입고 물질 체험을 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의 감각, 감정, 의식을 느끼고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강의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영혼의 진화를 위한 최고의 요건을 갖춘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음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우주의 진화와 생명체의 진화. 이 내용은 대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창조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호모사피엔스의 특징, 즉 호모사피엔스의 몸, 인간의 몸, 그리고 호모사피엔스의 의식과 감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호모사피엔스의 의미, 즉 호모사피엔스의 창조 목적과 대우주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우주의 진화와 생명체의 진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주제에 대해 대우주의 진화와 생명체의 진화라는 소주제를 이야기하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는 현생 인류 중 가장 진화한 인종으로 지구에서 처음 나타난 시기는 BC 8만 8천년경,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시간에는 인류의 역사에서 알려진 호모사피엔스의 이야기가 아닌 대우주의 역사에서 호모사피엔스가 탄생된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우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소개된 내용이 많이 있죠. 자세한 내용은 대우주의 구조 2편, 우주의 주기와 생명체의 탄생, 이 강의는 스타 강사 코너에 있었던 강의입니다. 이 내용을 시청해 보시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우주의 진화 과정과 호모사피엔스의 창조 과정을 보겠습니다. 표가 하나 나와 있죠. 표에 있는 대우주의 창조와 진화의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우주의 주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대우주가 창조되었던 1주기부터 현재는 7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에는 세 분의 창조 근원이신 천황, 지황, 인왕께서 대우주의 공간, 즉 무국의 공간을 창조하여 대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기에는 네 번째 창조 근원께서 시간을 창조함으로써 무국의 세계를 완성한 시기입니다. 3주기에는 다섯 번째 창조 근원께서 시간의 다양성, 즉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창조하여 태극의 세계를 완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비물질 세계에서 물질과 생명을 창조한 시기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물질과 생명의 탄생을 위한 비물질 세계에서의 물질의 창조, 즉 은하, 항성, 행성 등이 있죠. 그리고 생명의 창조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기에는 여섯 번째 창조 근원께서 이전 3주기에서 진행된 물질과 생명 탄생의 실험을 기반으로 물질 세계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의 토대를 완성한 시기입니다. 즉, 낮은 단계의 의식을 가진 생명체인 식물과 초식동물이 탄생되었고 영혼의 차원 간 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영혼의 차원 간 진화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왔죠.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드리면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또는 무대인 3태극의 물질 세계가 완성되면서 여러 차원에서 물질 행성들이 탄생되었고 영혼들의 진화 수준에 맞는 행성에 입식되어 영혼의 물질 체험과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우주의 사주기에는 대우주의 진화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변곡점이 하나 있었던 시기인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혼의 여행과 진화 과정에서 생명체는 영혼의 의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생명의 탄생으로부터 그 생명체에 영혼의 의식이 들어가 의식과 감정의 구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우주의 사주기는 의식을 가진 생명체의 탄생이 있었던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첫 강의에서 소개해드렸던 영혼의 여행과 진화 1편 생명의 탄생과 의식의 탄생에서 말씀드렸던 주제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 강의를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주기에는 7번째 창조근원께서 대우주를 운영하신 시기이며 어류, 조류, 주류, 갑류의 에너지를 가진 지능형 생명체가 탄생된 시기입니다. 어류 에너지는 수생어류와 양서류를 말하며 조류 에너지는 조류, 주류 에너지는 포유류와 동물, 갑류 에너지는 곤충류와 파충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6번째 주기에는 8번째 창조주께서 대우주를 운영하신 시기이며 우주의 급격한 진화와 팽창이 있었고 대우주의 급격한 진화와 함께 높은 의식과 감정을 구현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형 생명체인 인간이 탄생된 시기입니다. 인간은 어조갑주의 4가지 유전 형질과 에너지를 조합하여 최고의 의식과 감정을 구현할 수 있는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이후 파충류의 에너지를 가진 파충류형 생명체, 즉 렙탈리언종이죠. 이 파충류형 생명체로부터 우주의 카르마가 집중적으로 발생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주의 카르마란 육체적인 힘과 지능이 발달한 파충류종의 공격성, 포악성, 탐욕 등이 드러나면서 우주 곳곳에서 정복전쟁, 침략, 파괴, 충돌과 분열 등으로 행성이 파괴되거나 멸망하게 됨으로써 행성의 진화와 영혼의 진화가 중단되는 대우주의 아픈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우주의 수많은 카르마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지구 행성은 우주의 모든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실험 행성으로 선정되었고 실험 행성 지구에서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우주를 열어갈 지구 차원 상승, 즉 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늘에서 창조주와 서약한 영혼들이 바로 빛의 일꾼들입니다. 또한 실험 행성 지구에서는 우주에서 발생한 모든 카르마를 해소하고 새롭게 맞이할 대우주에서 주인공이 될 새로운 인종의 창조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인종이 무엇이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 프로젝트로 알려진 호모 사피엔스의 탄생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 내용인 호모 사피엔스가 세상에 등장한 시기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휴머노이드형 생명체인 인간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현생 인류의 인종이므로 여기서는 호모 사피엔스를 인간과 동일한 의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구 행성과 호모 사피엔스가 대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갖는 우주적 의미가 보이시는지요? 지구 행성은 대우주의 우주적 카르마를 해소하는 실험 행성이며 대우주에서 물질 체험을 통해 대우주의 진화와 함께할 새로운 인종인 호모 사피엔스를 창조하고 키워낸 종자 행성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주기는 9번째 창조근원께서 창조주의 의식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체험하고 구현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를 대우주의 우점종으로 전 우주에 공급하고 또한 지난 6주기까지 물질세계에서 발생된 수많은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고 물질세계에서의 문제들을 직접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물질세계의 잠위원을 건설하는 시기입니다. 지구의 차원 상승과 함께 새로운 대우주의 주기를 펼쳐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에 나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어떤가요?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의 단편적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우주의 진화와 생명체의 진화 과정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과 창조주께서 함께 하신 대우주의 역사였다는 것을 처음 접하셨을 것입니다. 대우주의 진화와 함께하는 생명체의 진화에는 하늘이 함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가장 높은 수준의 의식과 감정을 구현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 즉 인간의 창조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에 어느 차원에서 관여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무극과 태극의 차원에서 창조되었으며 18차원 우주공학기술이 5%, 17차원 우주공학기술이 10%, 15차원 우주공학기술이 85% 정도 도입되어 창조되었습니다. 18차원 생명공학기술은 파라다이스와 라파엘 그룹, 빛의 생명나무 팀에 의해 생명회로도, 뇌의 핵심 기술, 의식감정구현의 핵심 기술, 감각기관의 핵심 기술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17차원 생명공학 기술은 뇌의 구조, 연산 기능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차원 생명공학 기술은 근골격계와 신경계, 오장육부, 의식감정의 구현 메커니즘,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경락 시스템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호모사피엔스의 탄생 과정을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은 사실 영혼의 물질 체험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조건들이 인간의 몸 그리고 인간의 의식 감정의 영역에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몸의 특징, 즉 호모사피엔스의 몸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의식과 감정의 특징입니다. 첫째, 인간의 몸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어조갑주의 네 가지 유전 형질과 에너지 조합에 의한 특성과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생명회로도가 세팅된 특성, 즉 인간의 몸에 설치된 생명회로에 따른 특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의 몸에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 유전 형질과 에너지 조합에 따른 특성.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들에게 다양한 층위의 감각, 감정, 의식의 체험과 경험을 위해 대우주의 사주기부터 탄생되었던 어류, 조류, 주류, 감류의 네 가지 생명체의 유전 형질과 에너지를 조합한 휴머노이드형 생명체인 인간이 탄생되었죠.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의식과 감정을 체험하고 구현하기 위해 대우주 6주기 말에는 호모사피엔스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호모사피엔스, 즉 인간의 몸에는 이와 같이 네 가지 유전 형질과 에너지가 조합되어 탄생되었고 그 조합 비율에 따라 인간의 에너지별 분류는 12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자, 이 그림 보시면 어류, 조류, 감류, 주류의 형질과 에너지의 분포 비율을 40%, 30%, 20%, 10% 정도의 비율로 조합하면 총 12가지의 인종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끔 한의학에서 접해본 사상체질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18세기 말 우리나라에서 이재만 선생으로부터 전해진 사상의학과는 본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학문적 배경은 유전학적 지식이나 영혼의 에너지 개념이 없이 시대적으로 실학사상이 전해지면서 장부의 크기와 허실은 사람의 외모와 성격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실증적인 방법, 즉 통계적인 관점에서 분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상체질의 분류는 폐, 비장, 간, 신장의 장부의 크기와 허실로 구분한 것이고 어조갑주에 의한 에너지 분류는 어류, 조류, 갑류, 주류의 유전 형질과 에너지 특성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죠? 어조갑주 유전 형질과 영혼의 에너지 비율에 따른 기본적인 특징을 보면 어류는 차갑고 냉철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관리자형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류는 머리가 좋고 직관력이 발달하여 창조력, 예술가 기질을 지닌 지도자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갑류는 육체적 힘이 좋고 인내력이 뛰어나서 성실함이 있는 실무자형.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류는 감성이 발달하여 다정다감한 따뜻한 성향의 특성, 즉 포유류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40대, 30대, 20대, 10의 비율로 조합된 에너지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향이 나타나므로 현실 세계에서는 영혼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물질 체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앞으로 맞이할 지구 차원 상승과 함께 역장생활 이후에 인류는 12가지 에너지 지파별로 구분되어 살아가게 되므로 각각의 에너지 특성에 맞는 최적의 조건에 따라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가지 유전 형질과 에너지 조합을 조율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생명 회로도가 세팅된 특징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에 설치된 새로운 유형의 생명 회로도는 다양한 유전 형질과 에너지를 가진 인간이 더욱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감각, 감정, 의식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고도화된 사양의 생명 회로도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몸에 설치된 생명 회로에 대한 특징. 생명 회로도 얘기는 어느 정도 들어보셨던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생명 회로도 정리해보면 인간의 몸은 과학의 영역에서 검증된 보이는 영역과 현대 과학의 영역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의 용어로는 보이는 세계의 영역을 색의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을 기의세계, 공의세계라고 합니다. 색기공의 세계로 구성된 인간의 몸에서 생명회로도는 공의세계의 첫 번째 층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인간의 오장육부는 각각 색의세계, 기의세계, 공의세계의 차원 간 공간이 존재하고 그 영역에 다양한 유형, 무형의 시스템 혹은 장치들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 본다면 눈에 보이는 세계의 유형의 시스템이 오장육부와 각종 조직 그리고 기관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표현으로 색의세계 층위에 있는 시스템 또는 기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무형의 시스템은 기의세계의 경락 시스템, 차크라 시스템,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이 있고 공의세계에는 생명회로도, 신체 조절 장치, 사고 조절자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강의 영혼의 여행과 진화 4편 인간의 몸에 나타난 색기공의 세계를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몸에서 공의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회로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이는 세계의 유형의 장치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무형의 장치들을 통합하고 관리함으로써 인간의 몸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회로도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소우주인 인간의 몸을 색기공의 다층위의 세계에 정밀하고 정교하게 구성된
우주공학적 집약체와 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영혼의 물질 체험의 종합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사고 조절자의 내용과 그에 따른 영혼의 프로그램에 따라 인간의 몸과 의식, 감정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모든 시스템의 조건들이 세팅되어 있는 컨트롤 센터가 바로 생명회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회로도에서 인간의 몸에 관한 것은 7년 주기로, 인간의 의식과 감정에 관한 것은 5년 주기로 상위자와 하늘의 천상정부에 의해 재조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회로도는 영혼의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사고 조절자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고 조절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 조절자에 인간의 윤회 프로그램이 설정되고 그에 따른 생명회로도가 통제 관리되는 것이고 생명회로도는 인간에게 있어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몸, 의식과 감정을 구현하는 시스템인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을 통해 통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조절자를 비롯한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에 함께하는 모든 시스템들은 바로 천상정부와 본령이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물질 세계인 땅에서의 영혼의 여행과 물질 체험은 하늘과 인간이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동방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간의 몸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로 인간의 의식과 감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인간의 의식과 감정은 어디에서 구현된다고 했었죠? 인간의 의식과 감정은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고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은 생명회로도에 의해 관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양한 욕망, 감정 및 의식을 가진 인간은 생명회로도에 있는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을 통하여 그 영혼에게 허용된 정보만을 그의 삶의 프로그램 범위 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다양한 감각, 감정, 의식의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구현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빛의 생명나무 용어로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은 인간의 몸에서 기의 세계층위에 있는 경락 시스템의 인맥에 12개의 감정선, 동맥에 7개의 의식선이 연결되어 의식과 감정의 에너지가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에 전달되고 통합되어 마음의 작용 또는 생각이 일어나면 메타보드를 통해 뇌로 전달되면서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인맥에 연결된 감정, 동맥에 연결된 의식의 정보, 신체 감각기관으로부터 인지되는 감각 등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에서 통합된 후 후두부의 메타보드를 통해 뇌로 전달이 되면 비로소 보이는 세계의 영역에서 인간의 행동이 유발되는 것이 사람의 행동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식의 영역에서는 영혼마다 삶의 프로그램에 따라 구현할 수 있는 의식의 층위가 다르고 영혼마다 가지고 온 재능과 달란트들이 여러 의식의 층위, 즉 무의식, 잠재의식, 현재의식에서 구현되는 수준도 그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영혼의 삶의 프로그램에서 허용되는 만큼 생명회로도와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 그리고 의식선 감정선에 의해 인간의 의식과 감정이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 의식과 감정 하나, 행동조차도 하늘의 완전한 통제 속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렇듯 우리 인간의 의식과 감정 모두는 우연을 가장하여 자유의지를 가장하여
하늘이 늘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아바타의 자유가 통제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 영혼이 계획하고 가지고 온 영혼의 물질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잘 이수될 수 있도록, 영혼의 여행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늘과 본령과 상의자아가 우리 인간의 삶의 매 순간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온 이유이며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상의자에 대해서는 잠시 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대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호모사피엔스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에서 대우주의 진화에 따른 생명체의 진화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대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호모사피엔스는 창조될 때 창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인간에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말인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말하는 것이죠. 상상력은 곧 창조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력은 창조주의 의식이며, 물질 세상에 나온 영혼들은 창조주께서 삼라만상에 펼쳐놓으신 창조주의 의식과 에너지를 경험하고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 진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우주의 진화와 함께할 최고의 생명체의 외투인 호모사피엔스에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유의지가 주어졌으며, 최고 수준의 의식구현을 할 수 있는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 그리고 최고 사양의 생명회로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유의지가 주어진 모든 영혼들에게는 정해진 삶의 프로그램대로 영혼의 물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상의자아 시스템입니다. 상의자아 시스템은 본령의 에너지를 분화하여 탄생된 상의자아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아바타인 인간과 물질 체험을 함께하며 영혼에게 주어진 삶의 프로그램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하늘의 완전한 통제가 갖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우주의 진화 관점에서 호모사피엔스의 의미는 주어진 최대한의 자유의지와 고도화된 생명회로도와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을 통해 최고의 의식과 감정을 구현하며 창조주의 의식을 체험하고 배우는 존재로 지구 차원 상승 이후 대우주의 진화와 함께할 대우주의 미래이자 창조주의 꿈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동행이며 상의자아와 인간인 아바타 사이의 아름다운 간격이며 창조주가 모든 영혼들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펼치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강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대우주의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서 어류, 조류, 감류, 주류의 유전 형질과 에너지를 조합하여 탄생된 최신 생명체의 외투이며 새로운 대우주 7주기의 우점종으로 영혼의 진화와 대우주의 진화를 이끌어갈
창조주의 꿈을 담아 창조되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창조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호모사피엔스는 최대의 자유의지를 부여하고 최고의 의식과 감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호모사피엔스에게는 최대의 자유의지와 최고의 의식 구현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부여함과 동시에 영혼의 진화 여정의 상위자아 시스템이 도입되어 완전한 통제 속에 영혼의 삶의 프로그램에 하늘, 즉 천상정부와 상위자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와 완전한 통제가 갖는 우주적 의미이며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의 부모인 하늘이 일하는 방식이며 우주의 모든 영혼들의 부모인 하늘 스스로 정한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9강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에 이어 영혼의 여행과 진화의 종합 설계도이자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사고 조절자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